네, 5월 16일 월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기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재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저도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네,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2600선 뚫었고 코스닥도 860선을 뚫으면서 출발을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흐름을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시장까지도 조금 같은 패턴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3.82% 지난주 금요일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게 오늘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장 초반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6% 좀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주가에 어떻게 보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등 이런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면은 1.35%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일본도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글로벌 시장이 뚜렷한 호재는 없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좀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충격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나스닥이 여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워낙 이제 단기간에 이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감매도 구간에서 언더슈팅 그런 구간까지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언더슈팅 구간에서의 주가가 어때요? 안정을 좀 찾아가게 되면은 상승세가 좀 빠르게 회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듯이 최근에 이 나스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슈팅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복세가 의외로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국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쪽이라든가 그다음 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그룹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유럽 쪽이 생각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힘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들이 낙폭이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 좀 주가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승세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시가가 또 미국의 상승의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시가가 대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하락이 보이는 음봉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전일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분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30분봉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인데, 아마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아니면 11시 반 이후 또 아니면 자후반에 가서는 또 시가 대비해서 조금 가격을 좀 맞춰주면서 좀 보합에 강보합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음봉에서 약보합에서 낙함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의 그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었어요. 근데 나스닥이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어때요?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이런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가 가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주식시장을 잠시 쉬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대응할 것이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서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역 V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V자가 밑으로 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분을 역 V자 패턴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럴 때 하는 말이 개미홀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했던 자금들을 이렇게 역 V자죠. 개미홀을 만들어서 자금을 들어온 데 있어서 또 방지하는, 흔들어 놓는 멘탈을 한번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정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개미홀 패턴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미홀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자. 이거는 개미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면은 개미홀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시각적으로 보이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 국내 시장까지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보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뷰 같은 경우는 3,000패 이 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원달러 지수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5월달에 그다음에 4월달에 지금 이번 주중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1,300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환율의 차트가 현재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피크아웃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원달러 지수가 지금 오늘 이제 5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강보합권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여기에서 5일선을 깨는 음봉이 특히 강한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원달러 지수에 대해서 부분에서 거의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6월달에 가서 6월 말 정도에 가면은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6월 말 정도 가면은 시각적으로 원달러 지수가 조금 추세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지수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가 기여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은 기록적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포가 이기였었고, 그전에는 이제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것도 그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제였던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4월 중순부터해서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도 한 6월 정도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 상승에 나오는 그런 추세가 조금 꺾이는 게 우리가 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미홀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현혹되지 마시고 멘탈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상하이 봉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제였어요. 중국 쪽에서 방역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상업 활동 회복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상해 봉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안화 조치가 내용을 있면서 이따가 10시 반에 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도 긍정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워낙 이제 이 봉쇄 조치를 인해서 경제 이런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나왔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리를 20bp 인하기로 하는 이런 경기 부양도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 이유는 이제 15% 이상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2등 업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중이 지금 한 4% 정도, 3% 정도, 3.7%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이런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등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같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도 동일하죠. 미국이 50%의 자본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르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또 올라가고 또 하락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의 주가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생을 좀 많이 좀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정상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내년 정도 가야지만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지난해 10월에 저점을 깨더라도 조금 보유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반등이 자동차 쪽이었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처럼 그렇게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정상적인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인내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 안보 협력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기업들 3대 의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되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지원받겠다 하면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또 오늘도 좀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약간의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게 되면은 재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상화시키려고 많은 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업을 좀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좀 하면서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 47억 9천만 원 규모의 올해죠. 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조 사업을 좀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쪽에서도 원전 수출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니까 원전을 성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유럽연합이 텍소노미에 대한 부분에서 원전을 좀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과거는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풍력 이쪽이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이 좀 바람이 좀 불었다라면은 이제는 다시 이제 원전이 어때요? SMR 등 이런 변형을 좀 주면서 성장 동력이 펼치고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전력이라든가 오르비트 우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업체라든가 그다음 전선업체, 전력석비까지 같이 묶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 빠르게 좀 시행이 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보통 2, 3년 차에 강력하게 정책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좀 맞춰서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서 식량 무기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미수출 전격 금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인도가 3월 중순부터 해서 121년 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충격을 좀 주면서 상승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크게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밀 수입이 99%를 미국, 호주, 캐나다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이 밀 가격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라면이라든가 빵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와 육류 가격에도 좀 인상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뭐 사료주들도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밀가루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탑이라든가 사조 동화원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밀포조선이 최근에 이제 중형 LPG 운반선을 삭스리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PC선과 그다음 LPG선 운반선은 고부가치 주경선을 좀 휩쓰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세가 좀 나왔지만은 오늘은 조금 주가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2, 3년 정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현대일보증권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PC선이 65초 중 38점, 58%를 수주하는 그런 부분이고, 중형 LPG선 같은 경우는 22척 중 19점, 86%, 로고선 같은 10척 중 8척을 현대일보증 건조하는 그런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최근에 상승했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다, 단기 조정 나오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종목들 안 보시면 안 됩니다. 2, 3년을 좀 보면서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계속 보셔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수소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쪽에서 밀 수출 이제 금지가 좀 나오면서 뭐 움직이는 테마들 좀 보면은 뭐 한탑이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사조 동화원도 57.58% 상승하고 있고,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5.29% 상승하는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주주들이 물량을 좀 정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지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부재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있죠. 이런 질병들이 움직였을 때는 이제 사료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부재액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워낙 이제 돼지 고기 가격도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료주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줄기세포 종목 섹터가 세마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HLB 생명과학이 어때요? 지난주에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나왔었죠. 표적 항암제 미국 최종 뭐 임상 효능 확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서 연일 이제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조화작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북한에서의 이 코로나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겠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지고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움직이던 테마들 좀 보면은 사료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육계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음식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여러 음식업종을 좀 볼 때 제가 업체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밀 가격이 오르고 환율과 수출이 중단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마진율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반기로 가서는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절 요인에 의해서 빈과류들도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 그리고 북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소식, 그리고 정부 원전 사업 관련 소식 다뤄주셨고요. 또 인도도 식량 무기화를 하면서 밀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화를 시켰는데 이 때문에 오늘 사료 밀 관련주, 뭐 한탑, 사조동아원, 한일사료 뭐 이런 주가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사료 비료, 뭐 육계, 5G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네.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가 오히려 성장주를 최적기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계별로 레벨 1, 2, 3, 4, 5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좀 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아예 이제 핸들이 없어지면서 그냥 안방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레벨이 계속해서 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성장성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농목이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 이제는 이항기 이제 모내기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모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가을에 가서는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서 어때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간에 우리가 이제 농약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농약 이런 것들도 드론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섹터로 자율주행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4를 최근에 기술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레벨 4가 아무래도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그 단계, 첫 단계라고 하는데 레벨 5가 되면 완전히 100%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레벨 4 기술을 공개해서 자율주행 섹터를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종목은 그러면 오늘 어떤 거를 한번 봐볼까요? 네, 지난 3월에 21일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이평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초 단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HUD, 그다음에 안전 보조 장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개발해서 제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다음에 BMW, 아우디, 벤츠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주요 고객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비전을 공개했다라고 말씀했듯이 현대모비스하고 또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HUD 장착을 좀 확대하는 그런 추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점점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난 3월 21일에 소개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700원이죠. 재작년이네요. 2020년도 10월달에 만들었던 이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6,700원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 듯합니다. 현재가는 4,205원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7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이런 큰 자동차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꼽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